다음 영상 이어서 할게요. 이 문제는 2015년도 문제입니다. 2015 학년도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실시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진공에 놓여 있는, 진공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기 중이라도 상관없겠지. 놓여 있는 0의 이중순리 간섭기를 나타낸 것이다. 점 O는 두 순리수로부터 거리가 같은 스크린상의 한 점이다. 파장 람다 제로인 단색 평면파를 이중순리세의 수직으로 비추었더니 O로부터 세 번째 어두운 간섭무늬, 여기가 세 번째 어두운 간섭무늬. 자, 세 번째 어두운 간섭무늬라고 하니까 얘는 뭐냐면은 가운데에서 보강 간섭이죠.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그러니까 2분의 1 람다, 여기가 써야 되나? 2분의 람다, 그리고 여기는 람다, 그리고 2분의 3 람다, 2 람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2분의 5 람다에 해당되는 관경로차, 경로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간섭계를 굴절률 n인 새로운 매질에 놓았더니 파장이 람다로 변하였고 A 지점에는 O로부터 네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라고 되었어요. 네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람다와 람다 제로의 관계식을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질에서의 네 번째 어두운 간섭무늬에 대한 가와 나 사이의 관경로차 람다 제로를 쓰고 또한 n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보면은 5점짜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5점이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왜 모른다고 얘기했었냐면요, 보통 얘기했던 것처럼 이 람다와 람다 제로의 관계식 요게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두운 무늬에 대한 관경오차 람다를 쓰라 했죠. 요게 1점이에요. 그러면 요 n값이 요게 3점인데 3점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답이 맞으면 3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1점, 어떤 내용이 있으면 1점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쪼개 써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 문제를 보면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니까 포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쪼개놓고 보면은 또 한두 문제는 또 할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람다와 람다 제로 사이의 관계식을 쓰라. 자, 람다와 람다 제로의 관계식은요, 뭐 이 간섭계, 영의 실험 이런 것들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냐 하면은 처음에 파장이 람다 제로였는데 굴절률 n인 매질 속에서 파장이 람다로 변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굴절률 n인 매질 속에 들어가면요 빛의 속도가 느려지죠. 빛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빛이 한 파장 가는 이렇게 파장만큼 가잖아요. 한 주기 시간 동안 한 파장만큼 가는데 그 파장이 짧아지게 조금밖에 못 가니까 얼만큼 못 가요? 느려지는 만큼 못 가죠. 얼만큼 느려져요? 굴절률만큼 느려져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굴절률의 개념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공에서의 속도, 빛의 속도도 사실 여기서 C라고 쓸게요. 매질 속에서의 속도, VN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진공에서의 파장,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네. 그러니까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거 잠깐만요. 요거를 잘못 썼어. 굴절률은 얼만큼 느려지냐 해당되는 거니까 굴절률 n인 곳에서의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이 굴절률이잖아요.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되니까 여기가 람다고 여기가 람다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굴절률 n은 람다 제곱의 람다.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면은 람다 제로의 관계식을 구하려 했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람다는 n 람다 제로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잠깐만. 뭐가 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네. 뭐냐면은 진공에서 파장이 람다 제로고 변한 게 람다죠. 그래서 n은 람다분의 람다 제로 또는 람다는 n분의 람다 제로 뭐 이렇게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광경로 차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건요 풀 때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거리가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죠. 그래서 경로차는 뭐예요? d 사인 세타가 이게 경로차란 말이에요. 그게 2분의 5 람다 제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매질 속에 들어가요. 매질 속에 들어가면은 이 네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빛이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지는 만큼 우리가 이 굴절률만큼 느려지니까 그만큼 그 빛이 느끼는 거리가 그 차이가 길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경로차가 빛이 느끼는 경로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광경로차는 굴절률 곱하기 경로차로 쓰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은 n,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인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뭐랑 똑같냐? 이 네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2분의 7이죠. 처음에 1, 3, 5, 7 네 번째니까 7 람다 제로가 되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요거를 람다냐 람다 제로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제로라고 써버렸네. 람다냐 람다 제로냐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광경로차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파장을 가진 놈이 그 매지수에 들어갔더니 길이가 길게 느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파장을 쓰는 거고요. 만약 굴절률을 안 쓰고 그냥 경로차를 쓸 때는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사인 세타 이런 것들은 정의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의 답은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2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요게 2번. 쓰라 그랬으니까 요것만 쓰면 되죠. 사실은 여기도 뭐로 나타내야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에 n을 구하는 거. 자, n을 구하는 방법은 뭐 사실 여기서 다 구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얘랑 연결을 시키면요. 광경로차가 n 곱하기 d 사인 세타 요게 2분의 7 람다 제로라고 했는데 요 d 사인 세타가 뭐냐면 위에는 2분의 5 람다 제로라고 되어 있죠. n 곱하기 2분의 5 람다 제로. 응? 뭔가 또 좀 이상하지? 그래서 2분의 7 람다 제로. 람다 제로 지워지니까 얘는 5분의 7. 그래서 1.4. 근데 왜 이거를 5점으로 어떻게 채점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네. 물론 이제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풀면은 중간에 부분 점수를 줄 거리가 없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그거야 뭐 채점하는 사람들 문제인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딱 봐도 뉴턴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풀어보면은 되게 쉬워요. 풀기 전에는 이건 뭐지?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풀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벌써 몇 번 해본 내용과 사실 똑같습니다. 자,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무슨 간섭 차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려워 말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곡률 반지름 라지 R인 평면 볼록 렌즈를 평면 유리에 접촉시킨 후 단색광의 수직 조명을 이용하여 반사에 의한 간섭 무늬를 얻는 뉴턴 고리 간섭계를 나타낸 것이다. 렌즈와 평면 유리 사이에는 굴절률 N인 기름으로 채워져 있고, 자 여기 보면은 굴절률 N인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기름이 없을 때랑 기름이 있을 때랑 어떨까요? 기름이 있으면은 기름만큼 광경 오차가 커지죠. 그래서 간섭 무늬가 더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건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렌즈와 평면 유리 사이에는 굴절 N인 기름으로 채워져 있고 DM은 간섭 차수가 M일 때의 기름 두께이며 RM은 간섭 무늬의 반지름이다. 빔 가르개는 입사광을 수직 하방으로 향하게 하여 공기 중에서 입사광의 파장을 람다제로. 빔 가르개는 빔 스플리터 요거에서 빛이 일로와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관측을 할 수 있게 좀 이상하게 생겼네. 지요. 자, 이거는 뭐 실험 세팅을 나타내서 말한 거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형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공기 중에서 입사광의 파장은 람다 제로예요. 빛은 람다 제로.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좀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다가 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여기에서 반사된 빛하고 아래쪽에서 반사된 빛하고 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DM의 2배가 바로 경로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얘는 R이고 요 길이가 RM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DM이니까 얘가 R 빼기 DM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 그거는 경로차가 여기다 쓸까? 요거는 경로차가 얼마여야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0, 람다, 2 람다, 3 람다, 4 람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은 여기가 유리, 기름, 유리예요. 기름의 굴절율이 뭐지? 몰라도 유리, 기름, 유리니까 여기서 반사될 때하고 여기서 반사될 때는 두 개는 반대겠죠. 하나가 고정되면 하나가 자유단일 테니까. 사실은 기름의 굴절율은 유리보다 조금 작긴 합니다. 자, 어쨌든 유리가 굴절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단, 여기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요.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는 자유단, 하나는 고정단이니까 위상이 바뀌죠. 위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이렇게 될 때, 즉 2m 더하기 1의 2분의 람다 또는 m 더하기 2분의 1 람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될 때가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차를 구하면요. 여기 DM의 2배가 경로차로 했죠. 이 경로차가 2 곱하기 DM이지. 그래서 어떤 거 쓸까? 2m 더하기 1 2분의 람다. 이게 바로
보안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 DM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뭐 M이라는 말도 벌써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러네. 이거네요. 여기까지 써도 되고 DM을 아예 구해도 되고요. 뒤에 여기가 근사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서 하는 건가 보네. 자, 여기에서 이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 주면요. r제곱은 r 빼기 dm의 제곱 더하기 스몰 r의 제곱. 그래서 r제곱 빼기 2r dm 더하기 dm의 제곱 더하기 r 제곱인데, 여기 보면요. 여기 rm 제곱이 왜 이렇게 썼지? 스몰의 제곱이 왜 저거랑 같다고 놨지? 어쨌든 요거 지워버리면요. rm 제곱은 2r dm 빼기 dm의 제곱인데, dm의 제곱을 날려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r dm이 됩니다. 그래서 rm의 제곱은요 2r dm이고, dm은 위에서 구했죠. 얘는 2r 곱하기 2m 더하기 1의 2분의 람다. 맞나? 값이 계산이 뭔가 조금 숫자가 좀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저걸 빠졌네. 뭐가 빠졌나 싶더니 기름이 빠졌으니까 뭐냐면 경로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광경로차를 써야죠. 그래서 2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 곱하기 n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dm, 여기다 n만 쓰면 되나요? 여기다가 n, 그리고 2n이 아니라 여기가 dm은 4n이 되네요. 4n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2n분의 r m 더하기 1 람다. 그래서 rm은 루트 r 나누기 2n의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람다 또 제로네. 이제 제로 다 붙여야 돼요. 문제를 보고 쓸 걸. 자, 어디서 부분점수를 줬는지 모르지만 역시 이것도 4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6번 문제. 6번 문제가 아니라 6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그림은 동일한 광원에서 난 두 개의 평면파 A, B가 각각 겨울 M1, M2에서 반사해서 서로 다른 두 경로를 지난 후 점 P에서 중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P에서 A, B의 복사조도 3개는 각각 I0, 3I0이다. 광원이 결 어긋난 광원인 경우 P에서 중첩된 파동의 복사조도는 I1이고, 결맞은 광원의 경우 P에서 위상차 없이 중첩된 파동의 복사조도는 I2이다. I1과 I2를 각각 구하시오. P의 도달한 AB의 평관과 파장은 같다.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죠? 참 어렵게 썼어. 어렵게 썼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면요,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문제를 대충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답을 쉽게 맞힐 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그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답도 정답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냅니다. 뭐 등방성이 있고 호모지니어스하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나,
어쨌든 그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결어긋난, 이 결어어긋이라는 말을 한글로 잘 안 쓰는데 결어긋난, 결맞은.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 가간섭성 얘기하면서 가간섭성의 영어로 코이런트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코이런 결맞은 광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가간섭 광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간섭이 일어나는 광원이라는 거고요. 결어긋난 광원이라는 것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광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맞은 광원을 뭐 보강 간섭처럼 위상이 같은 광원, 그다음에 그 결어긋난 광원을 뭐 위상이 반대인 그런 광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코이런트는 간섭이 일어나는 광원이고요. 인코이런트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광원이에요. 자,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좀 쉬워요. I1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위에서 I0고 밑에서 3I0 오면은 그냥 더해주면 되죠. 에너지 더하는 것처럼. 그래서 I0 더하기 3I0는 4I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코헤런트, 즉 간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위상차 없이 중첩됐다고 되어 있어요. 위상차 없이 중첩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헤런트한 가간섭 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해 줘야 돼요? 진폭을, 그러니까 이 파동을, 그 인텐시티를 그냥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 함수, 그러니까 전기장을 더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이 I0를 가진 위쪽으로서 오는 요 A에서의 그 전기장을 E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걸 E0라고, 이걸 루트 3 E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코사인 뭐 KR 빼기 오메가 T, 여기도 코사인 KR 빼기 오메가 T. 그래서 요 놈의 인텐시티를 I0라고 하고, 그럼 요 놈의 인텐시티는 뒤에가 I0니까 앞에 루트 3에 제곱하니까 요놈의 3I0 맞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얘가 두 개가 중첩돼 가지고 만났을 때 그 가간섭 광원인 경우에 위상차 없이 중첩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1 더하기 루트 3의 E0 코사인 KR 빼기 오메가 T일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인텐시티는 이 놈을 제곱해주면 되니까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I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 더하기 2 루트 3 I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바로 I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요, 위상차가 아니라 위상차가 파이로 중첩된, 위상차가 파이로 중첩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더하기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잘 아는 것처럼 부호가 반대가 될 거예요. 여기 뒤에 2 루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영상 뒤에 남은 거 2개 남아 있는데 잠깐 끊었다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